안녕하세요. 생활상담의 김양일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6번에 걸쳐서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시사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물가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기지를 비롯해서 각종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율이 급등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올 한해 오른 물가와 또 오른 금리로 서민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스테이시 민 재정 전문가 모시고 대학 학자금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뉴저지 생방송 전화 347-925-0066 카톡은 아이디 FM877 이용해서 질문 보내주시고요.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상담해 주실 스테이시 민 재정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금리가 오르면 학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요? 아니요. 그거는 예, 고정이에요? 네, 그거는 고정이에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죠. 근데 혹시 만약에 프라이빗으로 받았으면 네. 오를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것도 또 좀 케이스마다 다른데 연방 정부나 그런 데서 받은 거는 안 올라요. 아, 연방 웃긴 정부는 거예요. 그거는 픽스 다행이에요. 이제 모기지 이제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요. 그거 걱정이신 네, 거죠. 맞아요. 이제 이게 6번에 걸치니까 아무리 적게 올린다 하더라도 아마 올 연말쯤 되면은 좀 부담이 드실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학자금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맞아요. 살짝만, 오픈했다가 닫았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네, 말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특히나 지금쯤 이제 시작하셔야 되죠. 올해 이제 가을에 학교 가는 그렇죠. 아이들. 가을에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 가을에, 그러니까 내년 2023년도에 가는 애들의 인컴 텍스 리턴을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벌써요? 네. 그러면 지금 10학년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얘기네요. 2023년도에 학교를 가면 네. 2년 전 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인컴 텍스 그 리턴 하실 때 네. 그 AGI를 낮추는 그런 거를 하셔야 돼요. 플래닝을. 말씀만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세하게 얘기들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칼리지 플래닝 뭐 좀 서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칼리지 플래닝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뭐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미국에서 어줍지 않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그때 생각만 하고 필요 없다는 거죠. 옛날 생각만. 우리 때는 필요 없었어요. 나 때는 진짜. 진짜요? 네,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봄방학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웬만큼 돈 벌어서 자기 거 갚을 수 있었어요. 진짜요? 그 정도로 지금은 정말. 너무 오른 거구나. 네, 그때는 충분히 벌어서 그렇죠. 갚을 정도의 네.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네. 우리 물가 상승률이 2-3% every year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은 뭐 7%까지 올라왔다 하는데 맞아요. 거기다가 대학 상승률은 대학 학자금 상승률은 그거의 2배예요. 물가보다 6%, 7% 이렇게 올라가니까 도저히 본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천정부지로 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웨이지가 또 그만큼 올랐냐? 지난 아니잖아요. 30년간 웨이지는 겨우 20% 올랐대요. 그러면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그러게요. 그래서 플래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 정부나 학교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칼리지는 꼭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리지를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이 없어. 그래서 또 마스터 하기 위해서 또 그레이주에이트 스쿨도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6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대학교에 가는 애들이 통계상 4년에 졸업하는 애들이 40에서 45%뿐이 안 돼요. 어머나.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반도 안 되네요. 반도 안 돼요. 와, 그럼 중간에 대부분은 거의 뭐 갭이얼 한다는 얘기네요. 메이저를 바꾼다든지 뭐 진짜요? 이래서 그래서 아카데믹 플래닝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 college 플래닝에 이제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하나는 아카데믹 플래닝, 예. 하나는 파이낸셜 플래닝이에요. 예. 이 아카데믹 플래닝에서 제가 밤을 다 새고 얘기를 해도 모자라지만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네. 이거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 몫이에요. 아카데믹 플래닝은.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점수라는 건 그 아이에 맞는 좋은 점수예요. 모든 아이들이 아이빌리그를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준 아이빌리그를 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30% 떼고 밑에 70%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위에 30%, 10%, 1%만 갖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플래닝만 잘하면 괜찮은 대학에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대학에 예.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나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펠팍에 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뭐 한 B 플러스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럼 한국 엄마들이 볼 땐 그거는 완전히 뭐 그렇죠. 망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성적으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얘는 프라이빗 스쿨에 어플라이를 해서 네. 결국 1년에 한 5,000불 정도 내는 거로 나왔어요. 1년에요? 네.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건 이제 프라이빗 스쿨이기 때문에 한 1년에 6만 불인가 돼요.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6만 불짜리를 네. 5천 불만 내고도 네. 갈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네. 사실은 아이들이 이 아카데믹 플래닝에서는 아이가 무슨 공부를 잘하는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구나. 적성 검사를 통해서 얘가 뭘 할 게 좋은 건지 이런 걸 미리 알아서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오, 진짜요? 네, 애가 그런 것도 플래닝에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네. 돈만 잘 이렇게 세금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네. 아이의 공부가 어떻게 하고 이걸 가지고 어느 학교에 맞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도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받는 장학금인 거예요. 이거는 두 개 다. 니드 베이스도 있고 공부 잘하는 것도 있고. 니드 베이스도 같이 해. 그게 다 아카데믹 플래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죠. 그걸 다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게 둘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파이낸셜이랑 그렇구나. 아카데믹이랑. 네. 그거를 하나 쪽에 치우치면 많은 경우에 저도 한 20년간 그 학원과 뭐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했지만 그때는 그냥 점수만 높이고 SAT 점수 네가 원하는 거 됐어. GPA 높여서 가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내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 빚이 쌓이는지는 또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아카데믹 플래닝에서는 그 성향과 적성을 따라서 학교를 골라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학교 간 후에 그 학교에서 드롭아웃 하거나 아니면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또 뭘 바꾸거나 전공을 바꾸거나 그쵸. 이러면 자꾸 대학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중간에 뭐 트랜스퍼를 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길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맞춰서 애가 4년 동안 즐겁게 대학생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이제 아카데믹 플래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관계뿐만이 아니라 돈이 그것도 이제 기간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도 돈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가고 아이들한테 맞는 대학들을 찾아주고부터가 다 이 플래닝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애는 이제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저는 미술 가고 싶어서 엄마가 아니야 얘는 과학을 더 잘해. 아니 저기요. 맞아요. 좀 확 와닿네요. 애들은 또 어떤 애들 저희 애들도 그랬지만 뭐 하고 싶은지 잘 몰라요. 그런 걸 찾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찾아주는 거지. 너는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애를 주입하면서.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또 제가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서 여러 개를 공부하게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어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태어났으면 걔는 다 영어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생각해보면 저 국어 되게 못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향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매th 쪽으로 갈 거 아니면 수학 쪽으로 나갈 게 아니면 일단 영어가 단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새는 문제도 응용 문제, 그런 게 과학 많죠. 수학도 알아들어야 문제를 맞아요. 풀거든요. 좀 컴프리헨시브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애들이 보면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한국말 해. 교회 가면 한국말 해.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영어를 하지만 그 영어가 어떤 수준의 영어인지는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다르구나. 그런 거 달라요. 그래서 정말 애들이 영어로 대화 잘하니까 잘하는 줄 알았지. 아니군요. 그럼 예로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우리 학원에 있는 애한테 내가 걔가 쏟았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래서 더스트펜 좀 갖고 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What's dustpan? 어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걔는 심플한 단어지만 자기 집에서는 안 쓰는 단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얘가 dustpan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dustpan 있잖아. 그 먼지 이렇게 담는 거. 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갖다 주고 이런 경우처럼 이건 아주 간단한 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영어가 안 제일 되는 게 중요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선은 아이가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과학이나 수학 쪽이 아니면 우선 기본적으로 아이가 그 외에 이제 뭐 미술을 잘할 수도 있고 음악 쪽으로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도 우선 영어를 우선 기본적으로는 잘 하도록 좀 도와줘라. 서포트를 해주시고 이래야 된다. 책을 좀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유, 참 어려워요. 아주 어린 학생이었어요. 2학년 학생인가. 근데 그 어머니가 유난히 학원에 오시기만 하면 숙제를 자꾸 내주라는 거야. 얘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게 한국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도 조금 이렇게 언노잉 되고 있었는데 또 와서 그러시니까 애가 이렇게 엄마를 쫙 째려보더니 영어로 얘기하면서 넌 엄마는 집에서 비디오만 보면서 왜 나는 맨날 숙제만 하라고 그래. 이거를 거기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데서 얘기를 해버린 거야. 얘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엄마도 얼굴 빨개지고 그러네. 우리 다 당황하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게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 많이 이제 좀 반성 좀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부터 우선은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플래닝이다. 드롭아웃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 졸업하는 율이 그러네요. 40%에서 50%도 안 된다는데. 그렇다면은 대학을 4년 안에 졸업을 안 하면 계속 익스펜스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딱 아무리 트랜스퍼를 한다고 전에 학교 2년 그다음에 2년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음 트랜스퍼에서 3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남들은 4년 학비만 냈는데 얘는 5년 학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5년이면 그래도 좀 그나마 나은 거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학들이 지금 그 그레듀에이션 그 레이스를 보낸 데를 보면은 다 6년을 잡아놨어요. 4년을 잡아놓은 데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4년 안에 애들이 졸업을 못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6년 안에 우리 졸업하는 비율이 80%야 60%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4년이 아니고. 진짜요? 80%가 넘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얘기는 아닐 거다라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직 고등학교 시절인 경우 상상을 하시겠지만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아이의 얘기구나라는 게 실감이 나실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간과를 안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장밋빛 꿈을 꾸시는 거죠. 우리 아이는 4년제 대학을 가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그렇죠. 얘가 메이저를 전공을 해서 4년에 졸업하고 나서 돈이 많이 벌리는 직장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잘 살 것이다. 그리고 나도 좀 도와주면서. 맞아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막상 진짜 대학을 애를 보내놓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안 믿겨요. 근데 이제 직접 당해보면요. 느껴지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애들이 집안에서 보면은 4년에 졸업한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생활상담 오늘은 스테이시민 재정 전문가, 특히 이제 칼리지 플래닝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상담 이 시간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위성범 통증병원 출신 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 보험 취급합니다. 잉그로드 클립스와 노르드에 위치한 위성범 통증치료.
성공 비즈니스의 길잡이 사인마트, 뉴저지 펠팍 간판 전문 사인마트는 감각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과 맞춤 견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최상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간판 하나로 회사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하이엔드 간판 사인마트,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스테이시 민 재정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시 민 재정 전문가는 10개 정도의 보험 금융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독립 에이전트로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파이낸셜 플래닝을 비롯해서 컬리지 플래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원하시는 분은 스테이시 민 재정 전문가 201-245-6960 201-245-6960으로 방송 후 연락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뉴저지 생방송 전화 347-925-0066 카톡은 아이디 FM877 이용해서 질문 보내주시고요.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이 시간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상담 스테이시 민 재정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다른 전문적인 상담가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 동네 언니랑 맞아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 되게 편안하고 좋네요, 이 시간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특히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시간 많이 집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칼리지 플래닝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아카데믹 플래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짝 뭐 하려면 진짜 며칠 해야겠지만 했고요. 이번에는 파이낸스 플래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제대로 된 플래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돈을 적게 내는 곳에 애를 보냈는데 애가 그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 그래서 학교를 오래 다녀. 그러면은 또 플래닝이 안 된 거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애가 좋아하는 학교에서 부모의 재정에 맞게 설계가 되어져서 부모도 돈 많이 쓰지 않고 비용을 너무 지출이 많지 않고 본인들의 수준에 맞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도 아카데믹 와이스 그 수준에 맞는 그런 학교를 보내면 서로 윈윈인 거예요. 4년 만에 졸업도 하고 그렇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좋아서 공부하니까 그렇죠. 4년 안에 졸업하고 그렇죠. 부모는 또 파이낸셜 플래닝으로 제대로 했기 때문에 심한 지출 없이 학교를 보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분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무엇보다도 부모님 등 휘지 않고 돈을 내는 그럼요. 한돈에서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학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만 서로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났어.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부모의 이 고민이 깊어지죠. 그렇죠. 그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와 부모 입장에서는 좀 돈 적게 드는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고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파이낸셜 플래닝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어플라이 하기 전에 미리 학교들을 알아봐서 이 학교에서는 뭐를 그 등록금 많이 주는데 걸림돌이 되는지를 추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파이낸셜 플래닝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떨려요. 미국에서 한 아이를 1살부터 18살까지 키우는데 돈이 얼마가 들까요? 고등학교까지? 네. 대학 가기 전까지. 얼마나 들까? 10만 불? 20만 불? 그거 더 들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보통 이제 한 50만 불? 네. 이 동네는 또 사실은 미국의 그 산층? 중산층보다는 좀 더 많이 쓰는 동네예요. 그렇긴 하죠, 여기가.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통계에 낸 거에 의하면 미국의 중산층은 약 한 40만 불, 30만 불을 쓴대요. 아이 고등학교까지 마치는데? 근데 이제 우린 이 동네는 특성상 40만 불? 그렇죠. 학원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미니멈이 40만 불. 와. 그러면 이게 40만 불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애를 이제 대학에 우리가 보내야 되면 그렇죠. 지금 현재 대학비가 한 1년에 10만 불 정도. 10만 불입니다. 4년에 또 40만 불. 어머나. 그렇게 계산이 되네요. 네. 근데 얘가 대학교를 제대로 플래닝을 못 해서 헤매. 그러면 그 40만 불이
50만 불이 되고 60만 불이 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대학원을 가야 돼. 그쵸. 70만 불이 되고 80만 불이 되는 거예요. 어쩜 좋아.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평생 빚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근데 이거를 플래닝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우리가 집을 사도 그러게요.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팀들이 거기 있어요. 브로커 있지, 어터니 있지, 뭐 어카운턴트 있지, 뭐 모기지 브로커 있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플래닝을 해요. 그리고 리타이먼트 플래닝을 한다 그러면 또 거기 또 뭐 에이전시에서부터 어터니서부터 다 들어가서 그렇죠. 에이전트들이랑 들어가서 적어도 서너 사람이 해요. 대학에 들어갈 때 이 40만 불, 80만 불의 돈이 드는 이것을 집값인데 네, 아무도 플래닝을 안 하고 와. 엄마는 애한테 맡기고 애는 엄마한테 맡기고 이런다는 거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우리는 왜 플래닝을 할 생각을 안 왜 안 할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래서 이제 다들 쉽게 생각하는 게 그냥 인스테이트로 보내고 예, 이제 그나마 싸니까 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플래닝을 하면 훨씬 더 그렇죠. 저렴하게 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일 제가 부모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미국의 시스템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에이드 시스템을 어디서 돈이 나오고 무슨 돈이 나오고 이런 거 근데 너무 간단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사실은 4군데서 나와요. 연방정부, 주정부, 그다음에 학교, 그리고 그냥 프라이빗.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돈 많은 사람이 준다든지 뭐 이렇게 가끔씩 여러 군데 이런 건 자기가 찾아봐서 이렇게 어플라이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건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4군데서 돈이 나와요. 주정부에서 주는 건 진짜 몰랐어요. 저도 주정부에서 보통 줍니다. 우리가 쉽게 펩사를 생각하니까 연방만 생각하는데 주정부도 있군요. 그렇죠. 주정부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대학을 다닐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돈이 나옵니다. 내가 뉴욕에서 살다가 갑자기 뉴저지로 학교 왔다고 주정부에서 돈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내가 여기서 계속 세금을 냈고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4군데서 나와요. 4군데. 그다음에 그 4군데에서 나오는 펀드는 메리트 베이스하고 니드 베이스로 갈라져요. 메리트 베이스는 이제 공부를 잘해서 받는 그렇죠. 거. 그다음에 공부를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무슨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그럴 수도 노래를 있고. 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뛰어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난한 동네에서 얘가 처음으로 선생님이 된대. 그럼 또 그런 메리트 베이스도 누가 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메리트 베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니드 베이스는 저소득층. 정말 이게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또 나오는 거. 근데 그렇게 두 개의 명목으로 나오는데 또 그게 4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요? 그것은 이제 스칼러십 완전 공짜 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갚을 필요 없는 없어요. 거 그랜트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스칼러십도 누구보다 좀 메리트 베이스로 나오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랜트가 있고. 그랜트도 이것도 역시 프리머니.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니드 베이스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왜 애들이 빚에 이렇게 허덕이냐 할 때 여기 론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론을 네가 어느 정도 하면 내가 이걸 그랜트를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이 붙어요? 론이 얼마큼 나오는데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신반불이라는 돈이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면 거기서 다 뭐 여기서 2만 불, 여기서 3만 불 이렇게 할 때 거기서 항상 론을 끼워줘요. 그렇구나. 많은 대학들이. 근데 또 여기서 안 그런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애는 졸업한 다음에 론 있는 건 우리는 싫어. 이래서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론을 그러니까 그 끼워줘요. 장학금을 주거나 그랜트를 줄 때 론을 끼는군요. 그런 경우도 이제 있고. 워크스터디 꼭 들어가고. 워크스터디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하는 거. 그런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고 요거를 본인의 형편에 맞게 뭔가 이제 잘 플래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광고 듣고 와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생활상담 이 시간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위성범 통증병원 최신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 보험 취급합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와 노르드에 위치한 위성범 통증치료, 성공 비즈니스의 길잡이 사인마트, 뉴저지 펠팍 간판 전문 사인마트는 감각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과 맞춤 견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최상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간판 하나로 회사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하이엔드 간판 사인마트, 생활상담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스테이시 민 재정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시 민 재정 전문가는 10개 정도의 보험금융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독립 에이전트로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파이낸셜 플래닝을 비롯해서 컬리지 플래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원하시는 분은 스테이시 민 재정 전문가 201-245-6960, 201-245-6960으로 방송 후 연락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뉴저지 생방송 전화 347-925-0066 카톡은 아이디 FM877 이용해서 질문 보내주시고요.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생활상담 스테이시 민 재정 전문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낸셜 플래닝 좀 본격적으로 좀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우리가 메릿 베이스가 있고 니드 베이스가 있는데 그걸 또 4가지로 다 나눌 수 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랜트와 론과 워크스터디와 스칼러십 등의 스칼러십까지 명목으로 펀드가 나온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난 얼마를 줄 줄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게 넥스트 퀘스천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COA라고 해요. COA. 그건 뭘 줄임말이냐면 Cost of Attendance. 네. Cost of Attendance는 뭐냐?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 그 학교 가기 위해서 타는 비행기 값까지 넣어요. 아니면 뭐 거기서 쓰는 뭐 먹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기숙사비, 사야 되는 책들, 그쵸.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더했을 때 그걸 우리가 Cost of Attendance. 그러니까 어텐드를 하기 위해 드는 돈이죠. 결국은. 그러네요. 그거를 거기서 EFC라는 걸 빼요. 그건 뭐예요? 그 EFC는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잘 관계가 없었지만 미국 사람들 이 말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낼 수도 없는데 왜 니네가 그렇게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정해놓느냐. 이래가지고 이 말 갖고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바뀝니다. 아 그래요? 그걸 SAI로 바뀌어요. SAI로. 네, 그래서 Students Aid Index 이렇게 바뀌거든요. FEPSA에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COA minus EFC를 하면은 need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10만 불이 필요해. 네. 근데 계산해 보니까 EFC가 5만 불이 나왔어. 그거는 이제 너희가 낼 수 있는 돈 그렇죠. 수준이 한 5만 불은 될 것 같아. 그러면 5만 불이 이제 FEPSA에서 나오는 거고. 아니요. FEPSA와 CSS와 그다음에 스테이트와 뭐 이런 데서 다 같이 도와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는 론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이 5만 불이 결국은 그 안에 론도 있고 그랜트도 있고 니드 베이스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런 걸 다 계획을 해서 그거를 연방주 뭐 학교 이렇게 해서 나눠서 그 5만 불을 만들어 주는군요. 만들어 주죠. 그런 게 그런 개념이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돈을 만들어 줄 때 이 5만 불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그 5만 불이 어디서 얼만큼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5만 불이 나올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 그 자체가 싸니까. 그렇죠. 훨씬 더 저렴하다 그래야 되나? 맞아. 한 4만 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4만 불이라는 돈이 갭이 생겼어. 이거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그만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웃 오브 스테이트나 한다든지 뭐 버지니아 그런데 유니버시티 그런 데는 스테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4만 불이라는 돈이 우리가 지금 필요해요.
어딘가 누가 나를 4만 불 도와줘야 우리 애가 대학을 가. 네. 근데 그 4만 불이라는 돈이 만약에 워커스에 간다고 쳤을 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이 갭을 채워줄 때는 50%에서 60%만 채워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진짜요? 네. 그러니까 주립대학 경우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50에서 60%밖에 못 채워준다. 네, 그 갭이 생긴 거를. 네. 근데 프라이빗 스쿨들 경우에는 네. 그거를 80%에서 100%를 채워줘요. 오, 진짜요? 네. 100%요? 예. 그래서 오히려 프라이빗을 가는 게 더 싼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예. 와. 이거를 진짜 몇 번을 얘기해도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립대학이 싸죠. 네.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만 불이 필요해. 주립대 가는데. 네. 근데 50%밖에 못 도와준다고 했을 땐 내가 2만 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라이빗을 갔는데 5만 불을 더 필요해. 이게 더 높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거를 만약에 한 80%를 했다. 네. 아니면 100%를 했다. 준다든지. 그러면 거의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립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싸긴 하지만 이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조금 적군요. 네. 수준이. 아무래도. 이걸 또 100%가 아닌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네. 만약에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요. 네. 돈이 많아서 어차피 나는 다 내고 가야 돼. 네. 100%를 다 내야 돼.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은 프라이빗을 가면 100% 10만 불을 내야 되지만 주립대학을 가면 3만 불만 내도 내면 돼요. 되니까. 그러면 주립대학을 보내야 되는 가야 거죠. 되는 거네요. 이렇게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옆에 또리 엄마하고 나랑 비교를 해서 또리 엄마.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도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지만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진짜. 하다못해 부모의 나이에 따라서도 나온 돈이 조금씩 달라요. 나이에요? 네, 햅사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햅사라는, 그러니까 페더럴은 햅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테이트에서 나온 거는 뭐 그 스테이트마다 다 이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나오는 돈은 CSS 파일이라는 걸 해야 돼요. CSS 파일이요? 네. CSS 파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그거는 자기가 리서치를 해서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리서치를 해서 어디서 만불을 받기로 했어. 그럼 그 만불은 내가 받는 다른 곳에 페더럴이나 스테이트에서 받는 그 만불이 재져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여러 군데 막 찾고 이럴 필요 없이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다 내야 되는 경우에는 찾아서 해야 되겠네. 그래, 그랜트를 좀 받아야 되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프라이빗 뭔가 내가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경우 어차피 연방 주정부에서 받는 거에서 내가 그 설사 어디 기업에서 받았다 한들 재해진다. 네. 그걸 꼭 리포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안 받은 만큼 주는데. 그렇지. 그거 뭐 굳이 받아서 내가 그거에 시간 쓰고 노력 쓰고 하느니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냥 연방에서 받으면 된다. 그렇죠. 그런 개념도 있군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모든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니까 네네. 어느 하나 이게 퍼펙트한 거는 없어요. 100%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정답은 없는 없다. 거야. 네.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이걸 정말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걸 펼쳐봐야 돼요. 난.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 누구는 옆집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 그 집도 애 둘, 우리도 애 둘, 뭐 거기도 5만 불 벌고 나도 5만 불 버는데 저긴 더 나오고 난 조금 나왔어.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잘못하고 이건 잘하고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그런 차이가 거를 있을 수 있구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걸 꼭 신경 쓰시고. 네. 그리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그 햅사에서 요새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햅사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한 문항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대폭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로 줄인대요. 엄청 줄이네요. 그렇게 줄이면서 또 두 가지가 크게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그 전에는 남자애들 18세 이상은 다 군대 간다고 이머전시 할 때는 군대 간다고 체크를 해야만 파이낸셜 에이드가 나왔잖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네. 진짜요? 이제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마약을 해서 구속한 그런 게 있었으면 또 파이낸셜 에이드가 안 나왔어요. 진짜. 이제는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네. 앞으로는 괜찮네. 괜찮다. 안 해도 되겠네. 네. 그게 요즘에 원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원서에도 그거를 체크 안 하게 됐대요. 네.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마약이나 뭐 징계받은 거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그런 기록들을 굳이 쓸 필요 없다. 이렇게도 바뀌는 건 펩사도 그렇게 이제 달라지고 있네요. 왜냐면 지금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니까. 그러네요, 또. 네. 어떻게? 근데 물론 이제 미성년자는 하면 안 되는데 합법화 됐어도 당연히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조건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완화됐어요. 있네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이제 이게 개별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10학년 9학년부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은지. 오케이. 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OA-EFC다 그랬는데 네. 그럼 그 EFC를 어떻게 산출하냐는 거죠. 그렇죠. 나의 재산 정도를. 네. 네. 나의 재산 정도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FAFSA나 CSS 파일에서 어디다 뭐를 쓰는가에 따라서 그 AGI Adjusted Gross Income이 네.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Adjusted Gross Income이 높으면 네. 내가 받는 Financial Aid는 적어지겠죠. 작아지고. 이게 낮으면 네. 내가 받는 Financial Aid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Gross Income을 좀 어떻게 보면 낮추려고 네. 애를 쓰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바로 여기서 이게 Retirement Planning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네. 현재 미국에서는 리타이먼트 플래닝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려하기 때문에 거기 텍스 브레이크도 주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서 내가 텍스 브레이크를 주기 때문에 나의 인컴이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401k라든지 그런 걸 맥시멈으로 하거나 IRA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의 인컴을 줄이고 그리고 나의 리타이먼트 플랜은 많아지고 늘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이제 W2 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그렇게 많은 룸이 있지는 않아요. 거기 조금 이제 유리지갑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너무 보여지는 게 있고 그렇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익이 있죠. 내가 그러니까 어떤 수입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좀 조절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또 어떤 플랜을 하는가에 따라서 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은 많은데. 이제 이거를 좀 그로스 인컴을 줄이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금 쪽으로 돈을 돌리면 그렇죠.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미리미리 연금 좀 애들 고등학교 때나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매일 every week도 아니고 매일 every day에 65세 되는 사람이 10만 명이 돼. $10,000. 10,000이니까 만 명이. 그러니까 매일 10,000명이 65세를 위치한 65세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 세대가 그렇죠. 되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돈이 없이 그러면 정부에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주면 텍스 브레이크가 있고 그러면서 세금도 적게 내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학자금 애들 좀 더 할 수도 있고 세이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자금 세이브가 분명히 되죠. 왜냐하면 내 인컴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방법을 나 그러면 어디 좀 세금 보고 좀 덜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합법적으로 내가 연금에다 돈을 더 많이 넣으면 그거 어차피 내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그래서 리타이어먼트랑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시구나.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은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EFC 계산할 때는 연금이 전혀 들어가진 않겠네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EFC 계산할 때 들어가는 거는 에셋하고 인컴이에요. 에셋? 네. 에셋이 뭐 어디 빌딩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이 있으신 거. 부동산과 그러니까 나의 인컴만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또 이제 CD. 스탁 같은 거, 주식 뮤추얼 같은 펀드,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돈, 네. 뭐 세빙스 어카운트에 있는 돈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네, 다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네, 그런 게 다 보여지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것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네. 안 보여지는 게 뭐냐? 리타이어먼트 플래닝, 라이프 인슈런스. 라이프 인슈런스. 그 두 가지 정도만 네. 가능하군요. 그거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리타이어먼트 플래닝에 있어서 IRA라든지 이거는 또 다른 굉장히 긴 서브젝트가 되겠지만 그렇죠. 조금 설명을 하자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 플랜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세탁소 네. 나만 혼자 해. 네. 그래서 뭐 딴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런 데서는 솔로 401k라든지 뭐 이런 걸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SEP IRA, Simple IRA, 뭐 Profit Sharing, Defined Plan Benefit 이런 것들은 또 좀 너무 종류가 많지만 이것 역시 그 사람의 뭐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얼마큼 할 수 있는지 다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자금 관련해서도 세이빙을 위해서 우리가 연금이나 그 라이프 인슈런스를 드는 것도 필요한데 보통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메디케어라든가 메디케이드를 위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 또 그로스 인컴을 좀 약간 줄여야 될. 그로스 인컴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예. 메디케어는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another subject.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갑자기 또 그로스 인컴 어떻게 하면 줄이는 건가를 갑자기 알다 보니 막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그런 방법. 그러면 그거를 미리미리 아이들 이제 뭐 뭐 일찍 하셔도 되지만 이제 컬리지 가기 전에 부모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셔야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당장 닥쳐서는 못하는 일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러니까 어쨌든 아카데믹 플래닝이든 파이낸셜 플래닝이든 아이가 적어도 미들 스쿨에 있을 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정도 때는 미리 준비를 좀 해놓은 게 좋고 아주 애가 이제 이거는 그 전에 안 하신 분들일 경우일 거. 이 얘기를 만약에 듣는 분이 젊은 분이라면 애 태어날 때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예. 애기 태어날 때부터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돌잔치 할 때 쓸데없이 돌잔치를 요새 너무 크게 하시더라고요. 돌잔치 5만 불, 10만 불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난 결혼식 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그래요. 맞아. 아이를 많이 안 나니까 그런 것 그런가 같아요. 봐요. 근데 그 10만 불, 거기 쓰는 10만 불을 만약에 그냥 간소하게 하고 10만 불을 걔가 한 살 때 돈을 집어 넣어주면 그 돈이 얼마가 되겠냐고요. 걔가 대학 갈 때. 야, 그때는 10만 불이 진짜...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한 안 20년 뒤의 일이니까. 그렇게 차라리 그거를 해라. 돌 선물로. 그렇게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막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네요. 젊은 분들은 이제 뭐 막 아이가 이제 생기신 분들은 아예 어릴 때부터 그걸 하시면 좋고 그렇게 못 하신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는 해놓으시면 나중에 컬리지 이렇게 플래닝 할 때 내 그로스 인컴을 낮춘 상태에서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지금 하이스쿨 9학년, 10학년 이런 엄마들 아이고 큰일 났네.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그때도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하긴 그렇죠. 어쨌든 시작은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 다시 어필하는 것도 있으니까 요새는 코비드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코비드 전에는 돈을 잘 벌었는데 코비드가 와서 엄마 아빠 다 직장에 안 나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이제 어필레를 써줬죠. 이미 대학을 됐고 그렇지만 거기서는 이제 나온 돈이 너무 높아요. 그런 경우에 다시 어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금 보고도 2년 전 거를 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2년 전 거는 굉장히 세금 보고 많이 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얼마든지 어필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그 주립대학도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해가지고는 잘 안 들어줘요. 그래요. 끈질기게 2번 전화도 좀 하고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를 아이들이 하기를 싫어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자꾸 맡겨놓으면 안 하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깎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디서 엄마가 돈 좀 물건값 깎으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우리 엄마든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하지.
돈을 깎아준다는데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아이들은 그거 안 되니까 이게 좀 힘드네요, 진짜. 네. 그건 대신 해주시는 거죠. 스테이스민 재정 전문가한테 전화하세요. 아이들 안 해주는 거 다 대신 해주세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돈이 진짜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몇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아이들 대학 갈 때 요거 잘 플래닝 하셔서 잘 좀 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일 크게 나가는 지출이 될 거예요. 그건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런 재정 플랜 안에 아이들의 아카데믹한 플랜이 같이 들어가서 정말 아이들 공부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정말 와닿은 것 같아요. 네. 오늘 혹시 마무리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전에 다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리캡을 하자면 대학교를 4년에 졸업하는 애들이 40%에서 50%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요. 이게 얼마든지 내 아이의 경우가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1년의 대학 학비가 10만 불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그게 해마다 또 조금씩 오른다면서요. 그렇죠. 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애가 오르고 있는 거죠. 6%에서 7%가 올라요. 2, 3%가 올리는 게 아니고. 요걸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꼭 파이낸셜 에이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아서 준비를 하시도록.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어카운턴트가 아니니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카운턴트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계사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하시는 말만 믿지 말고 또 한 번 또 컨펌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을 계속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 일 많습니다. 아예 공부도 신경 써야 되고요. 엄마들이 또 이제 커리지 플래닝 이거 학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알아보실 게 많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온 가족이 나서야 맞아요. 한번 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딱 맞았네요. 온 가족이 나서야 돼요. 그렇습니다. 생활상담 오늘 스테이스민 재정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내일은 교통사고 전문 앤드류 박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향일이었습니다.